진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하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짠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엄청 많았던 Q&A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합격 소식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DM을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편입생들이 이렇게 많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01년생, 올해 이제 24살, 만으로는 22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적대랑 학점이 궁금합니다 였는데, 저는 전적대가 경기도에 위치한 예대였고요. 그리고 학점은 3.6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휴학을 하셨나요? 인데, 아니요, 저는 휴학은 하지 않고 졸업을 다 하고 편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가 노베이스셨나요? 베이스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도 편입 영어를 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저도 제 실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점수로 얘기를 하자면 토익은 한 870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질문도 많았는데, 저는 학원이랑 인강을 병행했습니다. 학원 수업도 듣고 인강도 집에서 따로 들으면서 두 개 다 사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어떠셨나요? 제일 큰 편입학원의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였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학원 거는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수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다닌 학원 모의고사는 거의 상위권이었습니다. 학원은 어디 다니셨나요? 학원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학원에 이렇게 여쭤봐야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네, 학원은 위너스 편입학원을 다녔고, 위너스 편입학원이 되게 소수정예로 운영이 돼서 엄청 큰 대형 학원들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방이랑 일산이랑 사당 이렇게 3개 점을 운영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격일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가도 같은 선생님이다,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는 엄청 만족스러웠거든요. 기초부터 다 잡아주셨고, 기초가 잡혀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걸 풀어도 크게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 멘탈 케어까지 세심하게 해주셨고, 제가 막 성적이 조금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우울해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으면 잘 달래주시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요청하는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주시고 해서 저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인강은 어떤 걸 들으셨나요? 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가 학원이랑 인강을 병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강은 해커스 편입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냥 패스 하나 끊어서 입문부터 파이널까지 쭉 풀커리를 탔고요. 입문, 기초, 응용, 심화, 파이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게 어휘도 있고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논리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쭉 풀커리로 다 탔고요.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복습하기도 좋고, 인강에서 얻어가는 추가적인 지식도 있고, 저는 두 개를 병행한 게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17개 학교 시험을 봤다고 하셨는데 전체 결과랑 원서비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이제 거기에 17개 학교를 시험 봤다라고 적었었는데 맞아요. 저는 원서는 총 18개 학교를 썼고 후에 시험이 일정이 공개돼서 겹치는 학교 하나를 제외하고 총 17개 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그 전체 결과는 사실 올해 추업 풍차가 안 돌아서 크게 막 자랑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학교를 쓴 거랑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과를 썼던 학교 이렇게 딱 2개가 일지망 2개가 붙어가지고 저는 나름 만족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등록한 학교가 이제 제일 갖고 싶었던 일지망 학교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 합격을 했던 게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과를 이거 안 되겠지만 그래도 써보자 해서 썼던 과를 합격을 했어서 저는 이거 2개만으로도 충분히 잘 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서비를 궁금해 하셨는데 원서비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얼마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평균 한 학교당 한 10만 원 정도의 원서비가 들어요. 그래서 한 17개 썼으니까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원서비가 나갔던 것 같아요. 단어장은 어떤 걸 쓰셨나요? 교재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단어장은 보카바이블 AB권은 기본으로 썼고요. 그리고 해커스 인강에 가면 어휘 파트에 지정되어 있는 단어장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풀커리를 1년 동안 탔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원 편이랑 뭐 슈퍼보카 시리즈 이렇게 쭉 다 달렸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주는 단어장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 단어장도 같이 병행을 했고 보카바이블, 그리고 해커스 어휘에 있던 단어장들, 그리고 학원에서 나눠준 단어장들 이렇게 3부분을 돌려가면서 공부를 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책에서 만나게 되는 모르는 단어들이나 뭐 시험지를 풀다가 만난 모르는 단어들이나 지문에서 만난 모르는 단어들을 쭉 정리해 놓은 단어장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단어장이 있는데 이것도 한 800페이지가 넘어서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의 단어장을 돌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는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손에 너무 안 잡힙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시험 중에는 사실 저도 손에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뭔가를 새로 외우거나 알아가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했던 걸 열심히 복습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요. 시험을 한 달 정도 봤는데 그냥 다음에 이어서 바로 시험 볼 학교 기출문제를 전날에 풀고 그리고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필기했던 것들 한 번씩 보고 그냥 이렇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풀어보자, 공부해보자는 건 너무 욕심이었을 것 같아서 그냥 기출문제만 풀고 그리고 단어 외우고 그리고 필기를 복습하는 이 3가지만 공부했습니다. 기타 다른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선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체력이 원래도 안 좋기도 하지만 1년 동안 공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원래도 집 밖에 안 나갔는데 공부를 하느라 더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공부한 지 한 달 됐을 때 이제 1월 시작했으니까 1월 말에 원인 모를 위장병으로 고생을 시작해서 그거를 시작으로 1년 내내 아팠거든요. 1년 내내 아파서 뭘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한 끼 한 끼 안 체하는 끼니가 없었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막 두드러기도 나거나, 온도도 물론이고 제가 저를 이렇게 만져도 두드러기가 올라올 정도로 몸 자체가 엄청 예민해졌고, 원인도 모를 알러지에 계속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검사도 해보고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그런 1년을 보냈는데, 제가 최근에야 그 원인을 조금 알게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검사를 또 새로 해서 알게 됐는데, 알러지 수치도 정상보다 8배가 높고, 그리고 면역력을 만드는 게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가 100이 정상이면 저는 7밖에 없더라고요. 햇빛을 너무 안 받나 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면역력이 개 박살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낫지 못하고 몸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데, 진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진짜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도 좀 해주시고, 가끔 산책도 좀 하시고, 햇빛을 많이 받고, 기분 전환도 자주 해주셔야 이제 공부를 쭉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편입 이런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뭐 점수가 이렇다, 이 학교는 이런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이런 커트라인 같은 게 명시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내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그 점수랑 너무 차이가 난다, 큰일 났다, 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분명 선생님들께서 그거 다 무용지물이야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하나 보면은 거기 가가지고 막 점수 찾아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진짜 다 하고 나니까 느껴지는 건데, 진짜 다 쓸모가 없어요. 저는 모의고사 점수도 그렇고 기출문제 점수도 그렇고 쭉 기록을 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점수를 보면서 내가 이 학교랑 잘 맞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기출을 진짜 한 5개씩 풀고 시험을 보러 갔어도 5개가 점수가 다 잘 나왔어도 그 해의 시험지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풀었던 기출 점수는 엄청 잘 나왔던 학교들이 있는데, 막상 그 학교들은 1차 합도 못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믿고 이 학교는 나랑 잘 맞아 하고 시험에 들어갔는데, 막상 시험지를 열어보면 그 해, 하필 올해에, 하필 내가 시험 보는 그 연도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커뮤니티에 뜬 점수들을 보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시거나 또 새내기 분들이 편입 관련 질문을 주신 것들도 있는데요. 새내기 분들이라면 저는 우선 토익하고 토익 점수를 만들기, 그러고 어휘 조금 외워두기, 그러고 학점 관리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학점이 막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데 막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서류 평가에서 조금의 요소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편입한다고 해서 막 학점 막 2점대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3.5 이상은 최소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토익 점수를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토익 점수가 엄청 잘 나왔을 때 토익만으로도 편입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만드는데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단어들은 꼭 외워주시고,